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신상이나 혹은 백화점에 잘 나가는 제품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을 찍은 이유는 샬롯 tilbury 신상 파데하고 나스 신상 블러셔를 구매를 해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찍은 게 좀 크거든요. 제가 저녁에 메이크업 일을 해야 돼가지고 Get Ready With Me 느낌으로 가볍게 하나하나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럼을 발라볼 건데요. 세럼은 에스테로더에서 시딩으로 엄청 유명한 세럼이 와서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요거 세럼이 와가지고 요거를 한번 발라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되게 예쁜 밤에 잘 때 이렇게 눈 가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본 수면 안대 중에서 역대급으로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쁘게 시딩을 잘 만들어 주셔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꺼내본 게 좀 큽니다. 원래 20대 때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이 고영양이라서 트러블성 튜브즈라서 조금 잘 맞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한번 오랜만에 발라보려고 하는데요. 미니미니한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푹 잔 것 같은 피부를 연출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형 같은 경우에는 좀 에센스 같은 그런 제형이고요. 향기는 뭔가 좀 발효향?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나이가 좀 들었으니까 저도 이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쓰고 싶었는데 잘 맞았으면 좋겠네요. 아무래도 옛날보다는 제가 20대 때보다는 속건조가 더 심해졌으니까 영양분도 좀 덜 만들어내고 그러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쫀득하게 쫙 흡수되는 그런 스타일이군요. 제형이 딱 30대에서 40대 그 이상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피부 좋아 보이는 제형인 것 같아요. 저는 수부지라서 로션 안 발라도 될 것 같고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하나만 발라도 부족한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메이크업 베이스로 넘어갈 건데요. 알마니 UV 마스터 프라이머 모브 색상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라벤더빛, 청보라빛깔 그런 메이크업 베이스인데 되게 묽은 그런 제형이라서 너무 창백해 보이지 않으면서 노란기 잘 잡아줘서 무슨 타입인지 몰라도 대체적으로 조금 맑은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베이스예요. 톤 보정 보시면 이 정도? 자외선 차단 기능은 30 정도, 약간 가벼운 차단 정도 기능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비 오고 흐린데 이 정도 발라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햇빛도 많지 않고. 두들겨서 중간중간 흡수를 시켜주고요. 너무 겉돌지 않게. 저 립밤 좀 발라놓을게요. 헤라의 란제리 살짝 발라둘게요. 너무 창백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대망의 제가 주문해서 롯데백화점몰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샬롯 tilbury 파운데이션을 받았는데 참 이렇게 백화점몰에서 싸는 거 저도 진짜 십몇 년 전에 메이크업 포에버 매장에서 일했을 때 잠실하고 롯데 영등포점에서 일했을 때 그때 몰 제품을 포장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매장에서 일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파운데이션 저는 진짜 고민했어요. 유리아님 영상 보고 처음에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영상이랑 막 블로그 보면서 색상을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17호 피부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화사하게 쓰고 싶어서 1C로 선택을 했어요. 2C하고 엄청 고민했어요. 2C가 좀 대중적인 핑크 베이스 21호인 것 같아서 엄청 고민하다가 약간 너무 내추럴해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좀 화사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했고 제 소원은 진짜 1C가 또 너무 허여면 곤란하거든요. 너무 백색 느낌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게 저의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약간 케이스는 커버력 높은 제품인 만큼 무광으로 되어 있고 샬롯 tilbury 특유의 로즈 골드 그리고 이렇게 샬롯 tilbury 음각이랑 이렇게 예쁘게 약간 빈티지한 영국 감성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흔들어서 안에 로즈 골드도 되게 영롱해요. 잘 흔들어서 손등에 쪄보면 오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이거 1C가 그렇게 허옇지 않아요. 그래서 피부 밝은 분들 1C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우 다행이다. 망할까봐 너무 걱정했어요. 이 정도. 제 피부 17호인데
그냥 17호하고 잘 맞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다행히 너무 하얗게 빼진 않았어가지고 피부 밝은 분들은 1C를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이 정도 느낌이고 초고커버라서 많이 바르면 허옇게 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픽스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얇게 브러쉬로 발라볼 건데요. 너무 기쁘네요. 제가 만약에 1C가 너무 하얘서 망했으면 파운데이션 좋으면 2C도 사야 되나? 너무 가격대가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냥 1C로 앞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브러쉬는 제가 오늘 빨았는데 경선님이랑 또 글로이씨랑 브러쉬도 콜라보를 하셔가지고 같이 세트로 샀어요. 좀 얇게 발리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고커버 세미매트 파데랑 합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브러쉬에다 먹여서 와, 제가 대충 티슈로 지운 게 픽스돼서 남아있네요. 진짜 역대급 픽스력이라서 초보자분들은 좀 한 면 하고 두들기고 또 다른 면 하고 두들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성의 없게 바르고 있나? 아무튼 얇은 브러쉬나 스파츌러 이용하면은 두껍고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게 바를 수 있는 것 같고 색상은 예쁜 밝은 색감인데요. 이 브러쉬가 얇게 발라줘요. 이 브러쉬가 약간 제가 옛날에 사고 싶었던 브러쉬인데 브델바움이라고 좀 샵에서 쓰는 것 같은데 뭔가 비싸서 좀 부담돼서 안 샀는데 그 브델바움 두께 같은 느낌? 일단 볼에만 이렇게 바르고 스펀지로 두들겨줍니다. 컨실러랑 파운데이션 섞은 것 같이 커버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화장 수정 진짜 잘 안 하시는 분들한테 딱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러네요. 제가 화장 수정 안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촉촉한 거를 발라놓고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냅두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커버 제품을 발라놓고 하루 종일 이 상태로 유지가 되게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도로 베이스 표현을 주로 저한테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요즘에는 근데 좀 자연스럽게 하는 커버력 낮은 느낌으로 주로 하긴 하는데 또 고커버 파운데이션이 좋은 게 손꼽히잖아요? 샤넬 울트라 르뜨댕이나 뭐 더블웨어나 뭐 몇 가지 있는데 랑콤 땡이돌이나 근데 뭔가 새로운 고커버 파운데이션은 언제든 환영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약간 얼핏 영상 텍스처로 봤을 때는 톰포드도 되게 픽스력 빠르거든요. 그거랑 좀 비슷해 보인 느낌이었는데 그거랑 차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빛 반사 입자가 있어가지고 톰포드보다 좀 더 덜 매트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저 너무 매트한 느낌은 많이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형은 매트한데 빛 반사 입자가 있어가지고 광이 매끈매끈해 보이게 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반쪽만 발라봤는데 커버력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쪽이 바른 쪽, 이쪽이 바르지 않은 쪽. 저의 홍조라든지 약간 주근깨 이런 것까지 많이 가려졌어요. 모처럼 괜찮은 파운데이션 나왔군요. 근데 지속력도 봐야겠죠. 반대쪽은 좀 성의 있게 약간 발라봐야지. 팔자주름 피해서 팔자주름 끼면은 주름 끼임 있을 수 있으니까 두들기면서 자연스럽게 팔자주름 쪽이 들어가요. 조금 더 얇게 발렸군.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수부지나 아니면은 지성 피부 분들이 좀 뭔가 새로운 파운데이션 백화점 거 좋은 거 없을까 했을 때 좀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길 잘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첫인상은 저 원래 샬롯 tilbury 색조는 되게 좋아하는데 파운데이션이 너무 불투명하고 옛날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히 9 버전은 별로 그렇게까지 구매욕을 일으키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게 리뉴얼 되면서 되게 많이 바뀌었다고 해서
뭔가 정말 그럴 것 같다. 안에 스킨케어도 좀 챙겨주면서 너무 옛날 느낌으로 불투명하게 텁텁해 보이지 않으면서 커버력이 좋을 것 같다. 딱 영상, 유리아님 영상 보면서 딱 그게 느껴져가지고 구매를 했는데 첫인상은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약간 그것도 생각나요. 겔랑 테라코타 파운데이션의 커버력 되게 높은 버전. 이런 느낌도 생각이 납니다. 오, 잘 샀다. 여러분 13호에서 17호 그리고 좀 톤업 원하는 19호는 일시 구매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약간 화사하게 밝은 21호 찾으면 2C, 뉴트럴 옐로우 베이스 찾으면 1N. 저 진짜 다행이에요. 제가 톤업된 정도? 그래서 지금 목이랑 여기랑 색깔 차이가 있긴 하기 때문에 고커버 파데를 그대로 두면은 올드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토너 크림으로 맞춰주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코스놀이 토너 크림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찔끔씩 하니까 한 반 펌핑 정도로 다 도포가 거의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 권장 유통기한이 1년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권장이 1년인 거니까 혼자서 너무 더운데 두지 않는다면 1년 반 정도 매일매일 거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얼굴 이런 면적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더 양을 많이 써야 될 수도 있지만 만족스러워요. 일단 첫인상. 지금 시간이 4시 반 정도 돼요. 4시 28분. 그래서 최소한 8시간 테스트 정도는 해보고 싶어서 밤 12시 반에도 한번 체크를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지로 해도 픽스돼서 잘 안 닦여요. 더블유가 너무 좋아하는데 약간 좀 노랗게 느껴진다든지 좀 그래서 좀 핑베로 매트한 거 없을까 찾으셨을 때에도 좋은 대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샤넬 울트라 르땡 BD01 좋아하는데 그보다 약간 더 밝았으면 좋겠다 해도 1C가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라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샵에다 싹 돌리면은 아이돌 메이크업용으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참 많이 애용하실 만한 그런 웨딩이나 아이돌용으로 괜찮은 그런 파운데이션으로 보여져요. 또 제가 뭐가 날 수도 있고 수부지라서 더럽게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 요철 부각 막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설레발을 줄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님이랑 만든 글로이시 브러쉬도 되게 만족스러워요. 사이즈와 두께감이 딱 고커버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하기에 적합한 제품이라서 앞으로도 되게 잘 쓸 것 같아요. 약간 눈썹에 볼륨감 좀 더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한 겹만 발랐을 때는 저의 모든 모공과 요철이 100% 커버되진 않아요. 근데 빛반사로 영상에서 약간 커버 쳐주는 느낌? 그래서 모공 고민이신 지성분들은 한 코트 발랐을 때 역시나 톰포드 아키텍트 파운데이션이 그 모공 커버에는 더 도움이 되는구나. 요 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좀 수부지? 약간 애매하게 피부 얇은, 너무 두꺼워도 안 되고 또 너무 얇아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나스 크림 블러셔를 꼭 빨리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부터 해버리고 뭔가 디테일을 잡아주도록 할 건데 고민했던 거는 나스 섹스 어필하고 오르가즘 비에이브하고 비에이브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차피 섹스 어필은 제가 매장에 갔을 때 품절돼서 없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도 품절돼서 살 수가 없는데 되게 연했고 매드 피치 누드 플러시랑 좀 닮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섹스어필은 피부 밝은 사람들한테 되게 예쁜 오묘한 색깔이었어요. 근데 없으니까 약간 핑키한 오르가즘 크레이브 요건 제가 여름 쿨톤 분들한테도 많이 써봤는데 온도 자체는 좀 봄원 핑크 느낌일 수 있는데 또 핑키하다 보니까 여쿨한테도 되게 잘 받더라고요. 봄웜은 물론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또 두루두루 잘 받는 그런 핑크 컬러였고 비에이브는 약간의 분위기가 있어요. 원래 비에이브가 여름 뮤트색 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좀 뉴트럴한 듯한 미지근한 약간 피치한 모브 핑크 느낌이라서 쿨톤 기준으로 조금 웜하네요. 근데 이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요즘에 둘 중에 하나 발라드리면 직장인분 메이크업 고객님들이 약간 눈에 하트가 딱 보여요. 되게 반응이 좋아가지고 만족스럽게 잘 쓰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사실 손으로 대충 해도 예쁘게 돼요. 깔끔하게 하고 싶으면 핑거 퍼프를 이용을 해서 해주면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나 여기 목을 아직 안 맞췄네? 잠깐 금방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예쁜데 양쪽의 차이를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뜯어 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퍼프가 제일 균일하게 발리는 데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항상 빨면 물들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뭘로 빨아도 물든 게 안 없어지던데. 러블리한 그런 느낌의 오르가즘 크레이브를 이쪽에 발라볼게요. 여기 이렇게 퍼프에다가 묻혀가지고 어렵진 않아요. 그냥 중앙에 톡톡 얹으면 되고요. 그러면 약간 발그레이 하면서 오르가즘 크레이브가 펄감이 티 안 나, 얼굴에 올리면 티가 덜 나게 약간 하이라이트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볼이 탱글탱글하면서 생기 있어 보이는 느낌? 자연스럽고 걸리쉬한 그런 느낌이라서 누구나 예쁜 혈색으로 보일 수 있어서 참 예쁘답니다. 약간 웜핑크 느낌이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비에이브를 발라볼게요. 비에이브는 약간 더 뭔가 분위기 있는 느낌이고요. 살짝 뮤트함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22호인 분들이나 내추럴 21호인 분들한테도 참 예쁘더라고요. 23호한테도 예쁘고 엄청 밝은 분들에게는 좀 상대적으로 약간의 그 진함이나 그런 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밝은 분들은 옆에서 넣는 느낌으로 분위기로 그렇게 또 해도 좋답니다. 그래서 비에이브는 뭔가 방향감이 좀 이렇게 쉐딩이랑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뭔가 색의 분위기랑 어울리는 것 같고 오르가즘 크레이브는 뭔가 큐트한 느낌도 공존해서 중앙면에다 또 올리는 게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이 좀 더 모브 피치 빛깔 도는 비에이브고 근데 제가 웜톤이라는 걸 좀 감안해 주세요. 왜냐면 쿨톤 분들에게는 좀 더 약간 예쁜 웜 느낌? 봄웜 느낌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한테는 여름 뮤트 느낌으로 나온대. 그리고 요거는 그냥 어떤 계절이든 쓸 수 있는 웜핑크 느낌이에요. 약간 코랄탄 핑크? 요거는 누구한테 발라도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전 두 개를 같이 섞어도 예쁘던데 이 비에이브를 분위기용으로 이렇게 옆으로 받쳐주는 느낌으로 옆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고 오르가즘 크레이브를 러블리하게 중앙에 발그레하게 넣는 느낌으로 그렇게 두 개를 레이어드 해도 예쁘고 사실 섹스어필은 화장을 진짜 진하게 안 하는 분들한테 아오이유 느낌으로 낼 수가 있는 예쁜 컬러였어요. 그냥 품절돼서 못 샀을 뿐이지. 그리고 색이 흐려서 22호에서 25호는 발색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되게 허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렴이로 그 매드피치 누드 플러시하고 그 누드 라인 두 가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조금 밑에 깔아보면은 대체품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텍스처 차이가 약간 있긴 한데요. 매드피치가 조금 더 매트한 편이고 살짝 매트한 편이고 요거가 약간 더 비디비치 크림 블러셔보다는 뭔가 좀 딱딱하고 매드피치보다는 덜 매트하고 딱 그 중간 매드피치와 비디비치 그 중간이라서 되게 편하게 손가락으로 대충 바를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코 쉐딩 부분에도 살짝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도 예뻐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발라도 되고 이렇게 레이어드를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눈 화장을 좀 해볼 건데 저 유리아님이 이거 샬롯 tilbury 광고 영상 찍었을 때 좀 이렇게 왕홍 메이크업처럼 약간 화려하게 메이크업한 게 또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새롭고 너무 예뻐 보이고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처럼 샬롯 tilbury의 베스트셀러인 필로우 토크를 이용해서 약간은 좀 채도감 있는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자, 필로우 토크를 들고 왔는데요. 필로우 토크가 약간 뮤트한 핑크 섀도우라서 이쁘죠? 요 위에 두 개를 섞어서 베이스로 깔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자빈드 서울의 시어 누드인가? 아무튼 약간 누디한 프라이머를 지금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해서 약간 핑키한 음영을 깔아주고 저처럼 좀 너무 희뿌하면 발색이 안 나오는 분들도 샬롯 tilbury 거는 발색이 좀 잘 나와가지고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핑키하다 보니까 계절을 안 타고 좀 웜쿨 관계없이 다 핑크 음영 느낌으로 좋아하는 섀도우인 것 같습니다. 피카소 239고요. 언더에도 전체적으로 발라둘게요. 이렇게 애교살 부분에
어이 어이. 화장실 갔다 왔어? 잘했네요. 민꽁씨가 당당하게 화장실 갔다고 저에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이 2개 섞었어요. 총알 브러쉬에다가 여기 로즈 브라운 컬러 있거든요? 그거를 묻혀서 이렇게 눈꼬리 쪽에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약간 코코아빛 혈색 있는 그런 느낌으로 붉은 음영이 생기죠. 언더 뒤쪽에도 살짝 뒤트임 느낌으로. 요거는 피카소의 1219 시그니처 라인입니다. 피카소에서 제일 퀄리티 좋은 라인. 눈꼬리 부분에 음영을 넣어주고 앞에도 슬쩍, 밑에도, 뒤에 밑에 애교살 그림자 아이도 살짝. 원래 얇은 걸로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하던 걸로 이렇게 음영을 넣어주고 블러셔까지 했으니까 파우더 처리를 좀 해도 될 것 같아요. 샬롯 틸버리의 페어로 블러리하게 저의 요철 모공을 좀 더 메우겠습니다. 파운데이션 스펀지 같은 걸로 하면은 그냥 기본 면 퍼프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얇게 파우더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브러쉬보다는 좀 더 블러되고 면 퍼프보다는 약간 더 소량 이렇게 올릴 수 있답니다. 이상하게 보이겠지만 자연스럽게 파우더 처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어떤 브랜드는 상관없거든요. 저는 지금 더툴랩으로 하고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파데 스펀지로 해주면은 가볍게 블러가 됩니다. 백화점 브랜드 파우더 중에서 가장 퀄리티가 피부 블러 효과로는 좋다. 요철이랑 이런 커버를 아주 매끈하고 스무스하게 해주는 효과로는 뛰어난 고퀄 제품인데 제가 이제 지성에 가깝다 보니까 얘만 바르면 유분이 나중에 터졌을 때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뭔가 뭐 어바웃톤 파우더를 같이 쓰거나 뭐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투명한 거를 미리 깔아두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써주면은 사진빨이나 화면빨이 되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성분들 단독으로 써도 되고 건성분들도 약간 건조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죠? 근데 생각보다 덜 건조해요. 블러 효과에 비해서는. 그리고 지성분들도 쓰기 좋은데 저처럼 유분이 좀 오후되면 더 터져 나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파우더랑 같이 쓰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다른 브랜드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 블러리하고 고운 살색 밀가루를 이렇게 샥 덮은 것 같은 그런 파우더라 가지고 구매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값을 확실히 해요. 불필요한 광을 누르니까 좀 올드한 느낌이 덜 해졌죠? 라인을 그릴 건데 라인을 제가 리퀴드 라이너로 좀 올려서 그리고 싶은데 붓펜으로 그리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게 진짜 어려워요. 앞에 테이블이 없고 우는 소리에서 죄송해요. 그래서 라인을 좀 상향으로 그리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라인을 리퀴드 라이너, 피카소 붓펜 라이너 다크 브라운으로 상향으로 그렸고요. 밑트임 느낌도 살짝 해줄 건데 맨날 헤이즐만 써서 보시는 여러분도 좀 지겨우실 수 있으니까 컬러감이 코랄기로 있는 리치 컬러를 바른 다음에 밑에 좀 풀겠습니다. 화려하게 나오는 편이에요. 채도에 예민하신 분들은 다른 컬러로 대체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눈 밑에다가 좀 뿔그리기를 넣어줄게요. 자, 그리고 애교살을 넣어줄게요. 저는 애교살이 아예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끼더라도 컨실러를 확실히 펜슬 같은 걸 넣어줘야지 하루 종일 저의 유분을 녹지 않고 유지가 돼가지고 요거는 더샘의 살몬 베이지 다크서클 커버용 컨실러입니다. 겸사겸사 다크 같은 것도 좀 보이면 커버를 해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 유분이랑 만나면서 이 조금 뭔가 요철이나 이런 거를 제 유분이 뚫고 올라오는 그런 느낌? 그래서 샤넬 울트라 르땡이 더 완성도가 더 있구나. 톤 포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약간 자연스러운 세미 매트? 조금 세미 글로우한 듯 보이는 듯한 세미 매트? 이런 느낌을 내기에 좋구나 이런 느낌 들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좀 뭔가
섬세함이 떨어지면서 모공 요철 부각이 살짝 제 유분에 녹으면서 되는데 파우더가 역부족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이따가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도 좀 추가해 줄게요. 일본 직구로 살 수 있는데 스나이델 뷰티의 코랄참이라고 하는 팔레트예요. 제가 올해 산 백화점 섀도우 중에서 가장 예쁜 제품입니다. 이거는 정말 반짝임이나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진하게 화장 안 하는 분들한테 여쿨, 봄웜 다 뭐 계절 상관없이 애교살이나 뭐 여러 가지로 쓰기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좀 매트한 섀도우를 애교살에 받쳐둘게요. 살짝 깔아놓고 약간 살구빛, 그리고 여기에 엄청 화려한 핑크 펄이랑 샴페인 펄 같은 거를 섞어서 애교살 부분에 올려놓을게요. 펄감이 이게 화면으로 안 잡히는데 올리브영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그런 습식 예쁜 글리터 펄감, 옛날 어딕션 펄감, 이런 느낌이 정말 예술적으로 예쁘답니다. 브러쉬는 지금 스튜디오 17 스펀지밥 여행용 세트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있는 걸로 쓰고 있어요. 눈두덩이 중앙에는 약간 이렇게 핑키한 거랑 코랄리한 쉬머 펄 섀도우를 섞어서 좀 하이라이트 같이 베이스 섀도우 중앙 부위에 올려줄게요. 정말 컬러가 너무 환상적으로 예뻐요. 그래서 직구 할만하답니다. 깨져오지 말아야 될 텐데. 깨져서 안 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잘 포장해 주시겠지? 직구 파는 데에서. 애교살 그림자에도 약간. 눈 앞에도 살짝. 이건 약간 남은 양으로 코 쉐딩 부분에도 슬쩍 해줄게요. 티가 많이 나진 않지만. 브라운 이거가 밑트임 뒤트임 효과가 된답니다. 그래서 뒤트임 느낌 넣고 약간 쌍꺼풀을 이어주는 것처럼 쌍꺼풀 라인에도 살짝 속눈썹 붙일 건데 필리밀리 또렷 데일리 사은품으로 받았던 11mm를 중앙에 붙일게요. 오늘은 모처럼 기분 내는 느낌으로 여기 10으로 넘어가서 이 정도 해야지 좀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쩔 때는 11이 몇 개 붙여도 커버가 가능한데 어쩔 때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블러셔가 약하게 보인다. 그렇죠? 눈 화장이 진해졌으니까 조금 블러셔가 존재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나스의 비에이브를 그냥 가볍게 손으로 올려주겠습니다. 퍼프로 하면은 위치 조절이 완벽하게 되는 것 같아요. 위치 컨트롤이. 그리고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는 느낌은 좀 얼굴이 길어 보일 수도 있어서 알마니 쿠션 005로 약간 옐로이시해요. 그걸로 밑에를 좀 지워주고 너무 내려가 보이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알마니 쿠션 궁금하다고 종종 댓글로 많이 질문해 주셨는데 제가 일상에서 좀 자주 쓰는 편이고 커버력이 낮은 자연스럽게 약간 은은한 광 도는 스킨케어 광 도는 그런 쿠션이에요. 지속력은 수부지 기준으로 한 반나절 정도까지 깔끔하고 그 뒤 되면 서서히 약간 지워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헤라 글로우 쿠션보다는 좀 더 커버력이 있는 정도. 그래서 제가 발랐을 때랑 시간 지났을 때랑 영상 찍어둔 게 있어가지고 혹시 궁금하실까봐 첨부로 넣어둘게요. 그래서 데일리로 약간 내추럴하게 너무 불투명하지 않게 쓰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발렌티노에서도 이제 또 신상으로 매번 패키지가 바뀌는데 고쿠션 글로우가 이렇게 청순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굉장히 촉촉하면서도 생각보다 어느 정도 커버력이 중간 커버 정도까지는 되는 그런 제품이라서 건성분들이 가을에 약간 뜨지 않게 겨울에도 쓰기에 좋아가지고 또 이 친구도 추천드립니다. 사은품으로 미니 발렌티노 백같이 쿠션 넣을 수 있는 파우치가 이렇게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귀엽죠? 이렇게.
그리고 발렌티노 고 쿠션 글로우도 제가 진짜 많이 보여드렸는데 수부지 기준으로는 저는 지금은 조금 이거가 유분 에센스가 동반해가지고 지금 시기보다 저는 약간 더 각질 올라오는 더 본격적인 가을철부터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발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립 펜슬 약간 잡아줄 건데요. 에크멀 플로피 코랄이라고 약간 자연스러운 누드 코랄 그런 립 펜슬이에요. 그래서 약간만 외곽에 좀 잡아놓고 정말 좋아하는 누디한 핑크 베이지 립인 필로우 토크를 베이스 립으로 깔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는 근데 너무 혈색이 빠지진 않는 예쁜 청순한 그런 제품이랍니다. 약간 미지근 웜해졌어요. 그 전에는 조금 더 뮤트 쿨했고 아주 오래전에 자연스럽게 리뉴얼이 됐는데 근데 색이 살짝 변화했어요. 더 봄 소프트하고 가을 소프트한데 더 잘 어울리는 느낌으로. 그래서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고 블러셔도 되게 예쁘고요. 베네피트 틴트를 정말 오랜만에 구매를 했답니다. 뷰티 쇼호스트 리코님이 완전 봄 브라이트인데 그분이 자주 쓰는 틴트라고 해서 써봤는데 너무 화사하고 예쁜 거예요. 약간 옛날에 최예쁨템 기억나시죠? 페르페라의 약간 핑키하면서 코랄리한 형광기 있는 최예쁨템이 좀 연상이 되는 아일 스타일이라고 하는 형광기 있는 그런 코랄 핑크 색이에요. 그래서 봄웜톤이 일부러 형광기를 좀 화사하게 만들고 싶을 때 소량 끼우는 용도로 너무 괜찮고 여름 쿨톤 분들이 쓰기에도 약간 미지근 웜하지만 또 핑키함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만한 엄청 요즘 보기 드문 그런 형광기 있는 화사한 틴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쪽에다 좀 끼우고 백화점 립은 아니지만 컬러그램의 약간 여름 뮤트적인 좀 연한 뮤트 핑크 글로스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쇼호스트 프리님이 추천해 주셨던 구아바이라고 하는 컬러그램의 약간 컬러 립글로스 같은 건데 되게 청순한 그런 너무 칙칙하지 않은 여쿨라도 쓸 수 있는 뮤트 핑크예요. 약간 살아있을 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청순 핑크 립 찾으시는 분들에게 조금 미지근 쿨한데 색이 반투명해서 구아바이 추천드려요. 제가 오늘은 계속 웜쿨, 웜쿨 이런 식으로 교차로 쓰고 있네요. 그리고 저는 애교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림자를 약간 과하게 그려도 그렇게까지 이상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더 중안부를 분할해 줄 수 있게 삐아의 피넛 베이지로 애교살 그림자를 좀 더 확실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점 촬영을 하면서 저의 유분이 올라오면서 한 겹으로는 요철 부각이 약간 지저분하게 되긴 하거든요. 샬롯 tilbury 근데 제가 한 겹만 발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앙에 2번 레이어드 했으면 두께가 더 쌓이면서 모공 요철 커버가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이라서 커버를 높은 것 같아서 한 겹만 발랐는데 조금 더 이거는 제가 발라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인상에 비해서는 지성한테는 완성도가 조금 매트 파데로 유명한 것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얼추 하기에는 괜찮다. 얼추 데일리로 하기에는 패키지도 예쁘고 광도 예쁘고 색도 예쁘고 하니까 파우더나 프라이머 처리나 뭐 아니면 2차 컨실러 하이라이팅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충분히 예쁘게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 베이스류 쿠션이나 파데는 시간 지나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처음에는 진짜 완전 하트 했는데 약간 시간 지나니까 너무 예뻐. 이렇게 예쁘게 맑은 색깔 흔치 않거든요. 그래서 색도 좋고 다 좋긴 한데 1%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요철 아쉬운 부분을 뭔가 파우더로 좀 메워줘야 돼요. 그래서 매포 투명 파우더로 조금 더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매포 그냥 보이는 대로 집어왔는데 9 버전의 투명 파우더가 보여서 이걸로 저의 약간 요철이라든지 모공 부각이 슬금슬금 제 유분이
파데를 그러니까 뚫고 올라오는 거죠. 그렇게 조금 보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니까 초지성 있죠. 파워 지성한테는 조금 무너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프라이머 처리를 한다든지 조금 꼼꼼한 파우더 처리가 동반이 되면은 더 예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피부를 하얗게 하니까 좀 밍밍한 느낌, 둥둥 뜨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쉐딩 좀 해주고 왔고요. 제가 점점 메이크업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하나씩 발라보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갔어요. 제가 에스쁘아 하이라이터 4개의 색깔 샀는데 정작 올영 세일 때는 안 오고 한참 뒤에 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처음 코끝 하이라이트 발라보려고 하는데 시쉘이 제일 내추럴해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시쉘을 살짝 콧대하고 코끝하고 눈 앞머리에 약간 발라볼게요. 자연스럽게 보여가지고 두루두루 메이크업 일할 때 많이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궁금해하시지 않으셨을까 했던 샬롯 틸버리 파운데이션이랑 나스 블러셔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샬롯 틸버리 파운데이션은 세미매트이면서 약간 광감이 있는 고커버 파운데이션인데 프라이머 처리나 아니면 파우더 처리가 동반됐을 때 화장의 완성도가 좀 더 올라가는 제품인 것 같다. 이게 저의 첫인상이랄까요? 그렇고 컬러가 되게 맑다. 그래서 피부 밝은 분들은 일시 구매하셔도 괜찮다. 8시간 지속력 테스트도 있지 않았는데요. 지속력은 괜찮은 편이었어요. 이게 파우더 선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성에 가깝다 보니까 샬롯 틸버리 파우더가 제 유분을 좀 덜 잡아줬는데 메이크업 포에버 HD 파우더나 아니면 입생 파우더를 하니까는 깔끔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크닝도 없어서 밝은 상태가 계속 화사하게 유지돼서 그 점도 마음에 들었고요. 속건조도 없었어요. 세미매트 찾는 건성에서부터 복합성까지 베스트인 것 같고 지성 같은 경우 파우더 처리 잘 해주면 괜찮고요. 제가 알러지도 있고 트러블도 있는데 미간에 약간 뭐가 날랑말랑 한다는 거는 항상 조금 느껴졌는데 간당간당하게 뭐가 안 나는 정도? 그래서 트러블 알러지에 민감하신 분들은 약간의 자극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의 스틱 블러셔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룩 직장인이나 대학생분들이나 주부분들이 정말 쉽게 쓰기 좋아요. 되게 가볍게 톡톡 발라도 예쁘게 나오고 진한 거 안 좋아하시면 만약에 품절이 풀렸다면 나스 섹스어필 스틱 블러셔도 좋아요. 약간 뮤트한 웜한 살구 복숭아 컬러였어요. 되게 누디한. 근데 사실 섹스어필 깔고 그 다음에 비에이브나 오르가즘을 이렇게 레이어드 해주면 최대치로 예뻐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품절이 언제 풀리나 항상 이렇게 클릭하면서 보는데 아직까지는 풀린 거를 못 봐서 그냥 저렴인 그 매드피치 누드 플러시로 만족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색은 예쁜데 가격대가 부담스럽다 한다면 매드피치 누드 플러시를 섹스어필 대신으로 쓰기에도 괜찮은 것 같고 비에이브나 이런 류 있잖아요. 이런 류 스틱 같은 경우에 색이 물론 같진 않지만 비디비치의 뮤트한 블러셔 크림 블러셔로 좀 대체해도 얼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색감이나 질감이 완전 똑같진 않아요. 이렇게 해서 저의 오랜만에 백화점으로 거의 풀매한 듯한 메이크업 완성을 해봤고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이런 메이크업 스타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도 저의 주저리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예쁜 제품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